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국제정세 전망 중에서 특히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불리는 이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로 이제 국제관계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현상인데, 소위 강대국 정치가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상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된 데는 일종의 배경이 있습니다. 냉전이 끝났을 때 대부분 서구 사람들은 국제관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라는 이 대결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안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자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이 전체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간의 이 오랜 투쟁이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인간의 그 정치 사회 질서가 진보할 수 있는 최종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소위 역사의 종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념 대결의 역사가 끝나니까 이제 국제관계에서 대부분의 관심사도 자연스럽게 지정학 대신에 통상이라든지 기후변화, 비확산 이런 문제를 좀 옮겨가게 된 거죠. 근데 국제관계에서 그 틈을 비집고 등장한 국가들이 소위 수정주의세, 리비저니스트 파워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그런 국가들이죠. 자, 냉전 종식 후에 안착된 미국 중심의 국제에서 이거를 바꾸려는 공통점이 이 세 나라를 특징 짓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냉전 종식 이후에 러시아는 과거 소비에트 제국 시대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와서 국제 질서에서 2인자로 만족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이 중동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니파가 중심이 된 이 질서를 시아파 이란 중심으로 바꾸려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 세 나라들의 열망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본다면 지정학의 부활 현상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영토, 그리고 영해의 통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자원, 이 경제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누가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결국 누가 어디에 사는가, 이 문제를 결정되는 것이 이제 지정학의 본질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근대 국제 체제가 탄생한 그 16세기 이래로 국가라는 형태의 영토적 그 정체성, 그리고 국토, 그리고 거기 사는 국민, 이것이 하나의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이 강대국 정치, 또 지정학 귀환 뒤에도 이 강대국의 정체성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소련이 이 동유럽의 구소련 영토에 그렇게 그 목을 매는가? 그 우크라이나 같은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 또 왜 중국은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그렇게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이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설상가상으로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던 이 강대국 간의 경쟁, 또 지정학의 정치, 이것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아메리카 퍼스트, 소위 미국 우선주라는 그 기치하에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대외 정책을 폈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시진핑 집권하면서 소위 두 개의 100년, 2049년까지 두 개의 100년을 완성함으로써 세계 최강대국이 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소위 짜르로 불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국질서에서 대표적인 세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자 배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국제관계에서 지정학의 충돌, 강대국 정치의 횡행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미중 관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체제 경쟁, 이념 경쟁, 가치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전략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경쟁을 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쿼드, 그거를 발전시켜서 중국을 봉쇄하는 안보동맹으로 만들려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러 관계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더라도 별로 쉬울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자, 2016년 미국 대통령, 그래서 선거,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당선된 그 선거에서 러시아가 소위 해킹을 통해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그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런 거를 보건데 이 미국, 중국,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 관계가 패권 경쟁이 조만간은 이제 국제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또 국제 질서의 앞날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021년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좀 나아질까요? 자, 2020년 미국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기로에 선 상황에서 열린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된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 다자주의 퇴조라는 현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더 약화되는가 마는가 세 번째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더 망가질 것인지 이 세 기로의 선택이 2020년 대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전환은 이루어졌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워싱턴 DC 미 의회 그 트럼프 지지자들 난입 상황에서 보듯이 미국 국내 정치의 난맥성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모험이라고 불렸던 미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글로벌 리더십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과연 해쳐갈 것인가. 이게 2021년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 같습니다. 2021년 국제정세는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지정학적 갈등의 전개, 특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얼마나 신속히 회복돼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축이 이 정세를 전망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이면에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역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속히 회복되는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죠. 첫 번째는 역시 국내적으로는 이 트럼피즘의 끈질긴 저항을 극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단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 같은 이 강대국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란, 북한 같은 소위 불량 국가들의 관계를 어떻게 리셋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 글로벌 거버넌스 회복, 그리고 다자주의 붕괴, 이 국면을 미국이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서 이 글로벌 거버넌스 다자 협력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이 국제질서를 바로잡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나온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적인 기조는 뭐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을 바이든 당선인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리고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이 글로벌 질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나겠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트럼프 시대와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긍정적인 이 국제 질서의 그 안정화, 그게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국제 질서에서 강대국 정치에 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